화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진석입니다. 여러분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현재 이 9월 평가원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9월의 의미나 뭐 이런 대처 방법 이건 너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하나하나 스텝을 밟아서 얘기할 건데 저희는 지금 돌발적인 아마 사상 초유의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안 나오지? 네.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냐면 4페이지에 어려운 문제를 내냐 안 내냐 뭐 이런 걸로 논란이 많죠. 근데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문만 무성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뭐 이게 좀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객관성을 갖고 저의 20년 경험을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많은 게 제 생각이죠. 이 돌발적으로 4페이지, 즉 뭐 여러분들 흔히 뭐 킬러 하는데 이제 그런 말 쓰지 않기로 했지만 그런 어려운 이 고난도 문제가 화학에서는 세 문항이 있는데 이 세 문항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예, 나온다고 대비를 해야 돼요. 안 나올지언정 나온다고 대비를 해야 되고, 대비 방법은 뭐냐면 톤 다운을 시켜서 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지금까지 풀었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자, 제가 잡은 주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다. 자, 9월의 이슈는 뭐냐면요, 방금 얘기했던 4페이지에 대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는 분명히 예전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그럼 그 예전은 어디냐 이거죠. 저는 항상 궁금한 게 그 예전은 어디냐, 그거는 작년 시험보다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은 재작년보다 쉬웠습니다. 그러니 조금 쉬워지는 건 맞아요. 쉬워진다는 게 계산이 단순화되면서 쉬워질 것이냐, 아니면 자료에 대한 자료 해석이 단순화될 것이냐, 이런 차이죠. 그러니까 자료는 쉬운데 계산이 복잡해버리면 그 욕먹지 않겠습니까? 저는 계산이 단순화될 것이라고 생각은 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료는 뭐 굳이 그렇게 뭐 작년 9월 모의고사처럼 시간을 가지고 뭐 이슈화가 돼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자료는 쉽고 계산도 좀 쉽고 해서 톤 다운을 시킬 거다. 전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문제를 제 모의고사도 만들고 있지만, 자, 첫 번째 함정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자료에서 제가 세 가지를 생각하고 왔으면 여기서 갈라치기를 해서 1, 2, 3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1쪽으로 가면 틀렸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그 다음에 갈라치기에서 2하고 3인데 내가 원하는 3까지 가게 만드는, 이러면 한 번 겪어, 두 번 겪어, 이렇게 꺾어, 두 번 꺾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줄여서 한 번 정도를 꺾어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 경우의 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야 답이 나온다면 지금은 한 번 혹은 두 번까지 해서 문제를 발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슈화가 될 수 있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온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 이제 초점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다. 그래서 양적 관계, 중화 반응, 화학 식량과 몰로 예상되는 이 4페이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문제를 풀면 상당히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완화시켜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양적 관계야. EA 더하기 BB가 뭐 CC로 갔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더하기 BB가 CC로 갔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혹은 A 더하기 뭐 EB가 3C로 갔어. 이런 식으로.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미지수가 1개, 미지수가 2개. 그쵸? 미지수가 2개, 미지수가 3개, 미지수가 1개. 그러면 쉬운 수능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은 다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해석한다면요, 실험 1, 실험 2, 실험 3, 실험 4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방법에서 2개만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느낌 오시죠? 중화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뭐 HCl과 X2 NaOH를 섞어요. 그 다음에 또 집어넣어서 용액 2를 만들어. 또 집어넣어서 용액 3을 만들어. 여기서 빼서 용액 4를 만들고 집어넣고, 이런 패턴이 어려운 패턴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뭐 용액 1, 2, 3까지 만들고 끝나지 않을까? 깔끔하게? 요 정도. 그렇다고 이가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화한다는 거, 쉽다라고 한다는 게 여러분들 내용이 아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조금 덜 줘가지고 한 단계를 줄여서 이거를 좀 모면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차피 난이도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제가 출제위원이라면 누구나 다 생각하듯이, 그래, 니네가 지금 이슈라고 생각하는 난이도는 낮췄어.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4%는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1등급은. 그래서 그 줄 세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았어, 내가 고난도 킬러 문제는 배제했어. 됐지? 라고 증명했단 말이야. 대신 다 예상하듯이 2, 3페이지에서 시간을 엄청 끌겠죠. 그래서 동위원소 문제, pH, 주기적 성질, 양자수 관련, 농도, 중화 적정, 산화수. 자, 농도 빼놓고는 다 계산 문제잖아요. 특히 산화수. 자, 이런 쪽에서 난이도가 중급 난이도로 지금까지 분류가 됐던 이 문제를 난이도를 높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타임 어택을 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아무리 제가 선생이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니네 봐라, 뒷페이지는 쉽잖아, 됐잖아 해놓고 순서는 매겨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다가 승부를 걸 것이다. 그럼 많죠. 동위원소도 조금 더 복잡하게 내고 킬러급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농도 같은 경우도 계산을 조금 더 복잡하게 내고요. 미지수 좀 더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양자수 관련이야 뭐 어차피 데이터를 갖고 하는데 데이터를 좀 중구난방 섞어서 ml 값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막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산화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경쟁력을 갖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제 생각인데, 차라리 4페이지가 아예 어려워요. 그냥 아예 손을 못 대, 그냥 3개는. 그죠? 그래서 우리 한두 개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임하고 17번까지를 완벽하게 맞아버리면 그나마 2등급 정도는 가기 때문에 중위권, 하위권도 희망이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중하위권들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쪽 파트를 조금 더 단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2, 3단원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중에 괜찮은 거, 현존하는 건 저는 EBS라고 봐요. EBS 수2가고요. EBS 수1이 대안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문제집도 있지만 너무 튀는 문제도 있고 평가원의 검열을 받지 않고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검토받고 나온 것 중에서는 이게 2개밖에 없으니까 수특 수완을 다시 한번 보시고, 선생님 저 수특 수완 풀어봤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야 얘들아. 그 정도가 아니고 보면 답이 나와야 돼요. 보면 답이 나오게 이렇게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방법 제가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뭐 방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17번까지 최대한 빠르게 푸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때 연습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모의고사를 17번까지 푸는데 17분의 시간 재고 푸는 게 참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쭉 풀었는데 12번에서 끝났어. 이건 실패한 겁니다. 내가 중간에 넘어가더라도, 안 풀고 넘어가더라도 17번을 봐야 돼. 17분 안에. 그리고 시간이 남았다면 앞에 거를 응급처치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13분 동안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긴장해서 17분이 아니고 20분이 돼도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여유 시간을 갖기 위해서 17분에 맹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18, 19, 20번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대한 머리를 짜내서 경험으로 해야죠. 사실 공부의 양이 여기가 더 많잖아요. 여기 더 많이 하고 있잖아 사실은. 그치? 수업도 그렇고 학원 수업도 들어도 다 이쪽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혼자 공부할 때는 개인 학습으로는 이쪽을 강화시켜서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아는 건데 다 아는 거면 나 똑같이 풀어야 돼요. 정말로 몸에 새겨야 돼요.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저는 재수생 학생들한테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연관선을 가져. 연관성이 아니에요. 선을 가져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라는 공부를 했어. 그게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도 좀 갖고 와봤어요. 보시면 연관성이 있죠.
뜨개질 하듯이 내가 지금 이게 왼쪽에서 하는 게 오른쪽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는 연관성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농도를 풀고 있지만 농도는 중화적 정태 이용해야지. 이렇게 주기적 성질을 한다면 뭐 이온화 에너지 같이 봐야지. 이렇게 연관성 있게 연관선을 가지고 공부하시고요. 좋은 모의고사를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모의고사를 말씀드릴게요. 안 좋아하는 모의고사는 뭐냐면 지나치게 헤비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지나치게 헤비하다는 건 뭐냐면 선생이 봐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너무 비비비 꼬았거나 너무 계산을 숫자 장난을 했거나 이런 거는 한두 문제가 튄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모의고사 안에 그게 한 3개 정도가 있다고 저는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좋아요. 낱개로 빼서 보면 이거 참 아이디어 좋다. 참 잘 만들었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모의고사라면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평가원에 계신 분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뭐 일반적으로 좀 강의 좀 한다는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못 만들어서 못 하겠어요?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20문제 중에 한 문제가 튄다면 그래 그건 연습을 할 수 있지만 2개, 3개가 있어 버리면요. 우리가 공부하는 취지도 사라지고 기분도 다운되고 굉장히 실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모의고사를 만나야 된다. 참고로요. 저도 지금 모의고사를 8회까지 만들고 좀 이따 오픈하겠지만 우리 스태프들하고 상의하다가 야 이거 너무하지 않냐? 라고 하는데도 늘 수밖에 없어요. 늘 수밖에 없어. 왜 늘 수밖에 없냐면 양진석 모의고사로 나왔는데 너무 허접해. 너무 쉬워. 그럼 애들이 무시한다고. 그쵸?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한두 개는 튀는 걸 내요. 내고 저는 제가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이건 튄 거야. 이거 일부러 그런 거야. 그냥 괜찮아. 이거 틀려도 전반적인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빼고 풀면 될 거 아니야. 빼고. 이상하다. 내가 흐름은 거 안 맞는데? 넘겨. 47점 맞아야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을 줄인다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요거 한번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자, 1번 문제로 제가 줬는데 다음은 에탄올, 암모니아, 아세트산 중에 하나이다. 얘가 C2H4O2에 해당하는 아세트산이고 C2H6O에 해당하고 NH3입니다. 이렇게 설명은 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은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옳은 거 다 옳은 거야. 화학에서는 옳지 않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를 물에 녹이면 산성이다. 산성 맞네. 나는 소독제, 알코올, 질소, 비료, 암모니아 끝.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죠. 그럼 몇 초 컷? 5초 컷. 이렇게 넘어가야지. 여기다가 C2H4 이건 그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이런 많아. 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선택지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시간을 그래도 한 30초는 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자, 가와 나에서 해놓고 C분의 H의 수는 누가 크냐, 뭐 가가 크냐, 나가 크냐 이러면 좋은데 몇 대 몇이냐 이런 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몇 대 몇이냐라고 나오면 그냥 시간 끌기예요. 좋은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 끌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문제를.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인 문제고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바꾸면 얘들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C하고 H를 세세요. 몇 개야? 2개,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2개, 4개 이렇게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2개,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요. 그래서 2대 3이다 라고 하면 좋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해서도 약간의 시간 못 푼다는 게 아니에요. 못 푼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을 쥐어 짜려고 하는 요령들이 있다 이거야. 물론 제 문제도 있어요. 없는 걸 제가 지금 예를 들고 있지만 모의고사 16개를 만드는데 그거 한두 개 유혹 가겠어 안 가겠어? 간단 말이지. 그냥 그런 식으로 저는 모의고사를 컨트롤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떠냐를 보셔야겠고요. 제가 바라보는 거는 하나야. 이런 식의 선택지가 나올 거냐? 제가 얘기한 대로 C하고 H 뭐 개수 시간 때우기 이걸 낼 거냐. 만약에 9평에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번 수능에도 시간 끌기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건 제가 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킬러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 지금 제가 보면은 만든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2가지로 단순화 시켰어요.
1, 2, 3에서 3 빼고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냈어요. 이런 겁니다. 힌트는 사이사이에다 줘버려요. 바로 안 주고. 대신 이렇게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서로 다르고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힌트가 많아서 난이도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상대값의 부피도 맞춰놓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반응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과거의 문제에서는 여기도 B도 해놓고 그 다음에 3개 해놓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톤다운을 시키지 않을까 해서 저희 모의고사도 이번에 취지에 맞게 톤다운 시켜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의의는 강사들이나 지도 선생님들한테 있는 거지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과정인 것 뿐이에요. 잘 본다고 해서 뭐 내일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못 본다고 하면 대학 못 가는 건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내가 과정 중에 있었구나. 여름방학을 잘하고 있었구나. 그럼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구나. 아니면 지금까지 잘 봤으면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으니까 유지하면 되는구나.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점수가 안 나와도 절대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면 제가 모의고사의 출제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낱낱이 밝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저는 강의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